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될 BI 매트릭스 배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좀 핫한 아이템이죠. 어떻게 하면 개발 생산성을 높여서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뭐 가장 핫하게 뜨는 챗 GPT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우 코드의 방향이 크게 두 갈래로 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 왔던 패키지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세팅과 옵션의 조정으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빨리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챗 GPT를 이용한 코드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원하는 결과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쪽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가장 핫한 트렌드인데 오늘 두 가지 부분을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기반의 어떤 세팅과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능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데모의 시간을 가질 텐데 데모의 시간은 세 가지를 가질 겁니다. 제가 PT 자료는 한 20분 정도만 할 거고요. 첫 번째 데모는 여러분들 그 공공기관에서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이런 그 보고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이런 보고 업무들을 할 때 보고서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해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데모 시연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유관 부서들 간에 정보의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취합한다든가 집계한다든가 그걸 사용해서 보고를 또 한다든가 이런 유관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 취합을 어떻게 지금 뭐 이메일로 주고받고 카피페이스트 신공을 발휘해서 집계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런 보고서나 그 검토 결과 기획서 이런 걸 낼 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자연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취득해서 그 보고서에 기록도 하고 또 업무를 기획하는 데 참고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데모의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좀 이따 후반부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20분 전반전에 1번, 2번 통합 UI 플랫폼과 개발을 분석 설계 없이 개발을 빨리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프론트 UI,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스템 구축에 하는 데 있어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백엔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프로세스나 프로그램들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UI 창을 통해서 업무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레포팅 툴, 다양한 분석 툴, 그 다음에 그 시각화 툴, 또 뭐 올랩 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품도 많고 기능도 많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거를 싹 다 통합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해서 통합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BIO랩, 대시보드, 시각화, 리포트, UI, UX.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 엑셀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 BIO랩 툴이라고 해서
SAP의 비즈니스 오브젝트, 뭐 마이크로스테지, 코그너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타블로 많이 쓰고 계시죠. 뭐 롱뷰나 클릭뷰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레포팅 툴들도 있고요. 또 UI UX라고 해서 엑스빌더, 넥사크로, 웹스퀘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바나 JSP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플러스 스프링이나 마이피스 같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자바 JSP 개발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실제로 자바나 JSP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런 요소 기술들에 대한 스킬셋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바 코딩 없이 여러 솔루션 도입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는 고민을 해봤고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를 간단히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회사 이름 BI 매트릭스인데요. BI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표나 차트나 어떤 시각화된 그런 그 의미들을 통찰력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오는 게 이제 BI 솔루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통찰력 있게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각화된 화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대시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포팅 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뭐 성적 일람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레포트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툴들이 존재하냐? 이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포맷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툴들이 생긴 건데, 하여튼 이런 거나 저희가 이제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인가요? 네. 하여튼 그쪽에 통계연보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시각화 툴에서 할 수 없고 UI UX 툴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레포팅 툴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UI UX 툴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수정, 삭제, 등록이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의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의 어떤 화면들의 속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각각 서로 다른 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노가다를 많이 하고 있는 엑셀의 어떤 수작업 부분, 손익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플래닝을 한다든가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판매계획, 생산계획, 수급계획, 뭐 출하계획 이런 플래닝 쪽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엑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은 아니라 이제 사기업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나로 통합한 제품 이름이 이제 저희 BI 매트릭스인데 저희 회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로우 코드라고 요즘은 다들 회자되고 있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역삼동에 있는 GS타워에서 저희 정기 세미나를 할 때 코딩 없는 세상이 온다고 이미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이미 공포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 없는 세상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실제로 BI의 시작은 코딩 없이 시작하는 시장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시장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뽑아서 보여주는 부분만 코딩 없는 솔루션으로 구현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코딩 없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코딩 없는 세상이 해왔던 그때는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로봇을 가지고
이제 쭉 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과연 그게 되겠어? 그런 세상이 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22년도, 23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로우코드라는 소리가 21년도, 22년도를 통해서 쭉 세상을 장악해 왔다면 2022년도 11월 30날 챗GPT가 챗GPT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가 실제로 우리 실생활의 어떤 시스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피부로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소프트웨어 로봇의 주 핵심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우리 시스템에 보면 아주 필수인데 그거를 연결하는,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랄지, 우리가 이제 시스템과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UI인데 그 UI, UX를 어떻게 배치를 자동화할 거냐라는 문제와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어떤 프로세스, 비즈니스 같은 것을 녹여낼 수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알고리즘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엮여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할 수 없고 세 가지의 어떤 봇을 통해서 연결 관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핵심 기술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프론트엔드에 해당되는 UI는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통합 UI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PPD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DM이 로우코드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PPDM이 뭐냐? 2000년도쯤에 제가 이제 포스코 다닐 때 포스코 PI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뭐 선두그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 다음에 아마 포스코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설계서를 이렇게 팩스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자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근데 뭐 그때 기술로야 당연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전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냐? 일단 그 어떻게 됐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요구사항, 현업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요구사항을 실제 개발자한테 잘 전달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만들어내도록까지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그걸 이제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요구사항을 개발자한테 전달하는 일이 가장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 요구 명세서, 화면 정의서, 화면 사양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서 개발자한테 전달을 하고, 그걸 또 개발을 하고 나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뭐냐면 개발을 했는데 결과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고쳐달라. 그래서 또 반영하고 또 다시 고쳐달라고 해서 이쪽에서 최종 완성본까지 만들어내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현업도 바쁘고 개발자는 또 현업의 어떤 업무 도메인 날리지에서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통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어려운데 커뮤니케이션을 줄여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나오면 바로 아까 이전에 요구사항을 바로 화면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요구사항을 싹 집어넣으면 아까 팩스에다 집어넣듯이 웹 변환기를 통해서 바로 자바 화면으로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제품의 기본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구사항을 엑셀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엑셀은 화면이 안 예쁘고
좀 그렇다, 제약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 회사 솔루션의 어떤 근본 태생은 엑셀에부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화면 레이아웃이나 컬러, 폰트 크기, 위치, 데이터 차트나 데이터 수식, 업무 기준에 대한 간단한 로직 이런 것들은 다 엑셀에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사들에서 저희가 기본을 만들어주면 나머지 데코레이션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색깔이랄지 위치랄지 폰트 크기랄지 그다음에 뭐 전년 대비 당년 누계 대비 목표 달성률에 대한 그 비율을 만들어내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현업들이 다 더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현업들한테 맡기고, 그러면 IT 개발자가 하는 일은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갖다 주는 역할만 간단히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이 엑셀로 리퀘어먼트를 내고 약간의 디자인을 통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엑셀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그 부분까지를 자동으로 외부로 변환을 해서 HTML5와 자바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분석 설계라는 과정을 다 없애고 개발자가 그냥 그 업무 담당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디파인만 하면 바로 웹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프로젝트를 한 100개, 한 20개 정도 했는데요. 전부 다 로우 코드 솔루션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저희 부스에 오시면 어디 프로젝트를 했는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공기관도 저희가 한 30% 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동안에 방법론을 많이 이렇게 혁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이 최근에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실행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차피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저 스크럼으로 짜서 빨리빨리 조각조각 만들고 인테그레이션을 하더라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가 필요하고, 또 데브옵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운영과 개발을 한 몸처럼 엮어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필요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방법인데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제가 우리 한국형 방법론 PPDM을 만들었는데 빨리빨리 디벨롭먼트 메소드입니다. 안 웃으시네요. 웃으셔야 되는데. 근데 빨리빨리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PPALLI라고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방법론이지만 영어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을 아까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들을 쓴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오늘 IT 서비스 산업협회 회장님도 오셨는데요. IT들이 싫어하는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잘 안 될 거야. 복잡한 건 안 되겠지. 고객이 뭐 성능을 굉장히 빠르게 요구하는데 어렵겠지. 뭐 특정한 영역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어떤 매거진에 나온 것을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 다 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적어놨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이제 뭐 올랩 툴, 시각화 툴, 레포팅 툴, UIUS를 다 섞어놓으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 성능이 뭐 로우코드라고 했는데 성능이 아주 최적화된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떡하지? 뭐 보안관리, 아주 디테일한 보안관리, 권한관리, 심지어 어떤 특정 사용자가 특정 셀을 수정 못하게 하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많으신데, 다 저희가 20여 년 동안에 만들어낸 노하우나 메커니즘으로 다 구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줄에 다른 데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부터 하겠다. 아무리 구축 사례가 많다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전혀 다르거든요.
또 PM들께서 얘기하세요. 팀장이나. 수행은 하라면 하겠는데 그 책임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지세요.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해주십사 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20분이 지나서 세 번째 챗 GPT와 결합돼서 어떻게 그러면 비정형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데모를 시연하는 정규화 컨설팅 사업부장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되는 동안 벌써 갈아 끼워놨네요. 데모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월별 주간별 정기 보고서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 특히 사무관님들도 많이 만드시고 서희관님께 보고도 많이 하시고 장차관님께 보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월별 정기 보고서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청에 부동산 경향 통계 분석 시스템,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관부서들한테 데이터 취합하는 거. 여기는 저희 농림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농림부에서 각 지방의 그 공무원들이 그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벼 이삭이 얼마나 익었는가, 또는 돼지 이번에 열병이 어디 마을에 얼만큼 나타났는가, 또는 AI 소독을 방역을 얼만큼 많이 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옛날에는 그 제기장에다 적어서 사무실 들어와서 엑셀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걸 또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또 취합하셔서 장차관님 보고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이제 노가다 하지 말자. 월별 정기 보고서 노가다 하지 말고, 또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런 데이터 필요해 저런 데이터 필요해 해가지고 통계청도 들어갔다가 어디 사이트에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그런 검색 찾아 산만리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모 시연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지 말자. 어느 기관이나 대부분 들어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래? 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자동화하자입니다. 한 10분의 1로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서 자동화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데모 시연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제 그 서울특별시 이거 좀 발표해도 괜찮다고 했나요? 서울시 공무원님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부동산 시간 중량 보고, 이건 보고서 이름이고요. 좀 부동산 동향 통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정기 보고서.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파란색.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글씨 매월 달라지고 매주 달라지는 포인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에 있는 데이터 매번 달라지죠. 요 거래량이 몇 프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또 이런 아파트 몇 퍼센트가 상승했다, 자치구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어떻다, 이 안에 있는 수치들도 다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래 한글로 다 작성을 하시는데 다 여기에서 만들어 놓고 저기에서 만들어 놓고 다운로드 받고 정리하고, 그래서 나오면 카피에 떠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좋아했던 건 뭐냐면 버튼 한번 누르면 이게 쫙 완성이 돼버립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쫙 완성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실제로는 이걸 만들어내는 거는 엑셀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엑셀로 우리가 스크롤 해서 쭉 내려가면서 50페이지면 50페이지, 80페이지면 80페이지 쭉 만드는데,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저 엑셀에 보면은 A4 용지에 맞는 페이지당 프레임을 줄 수 있잖아요.
페이지당 프레임을 준 그 내용대로 아래 한글로 한 페이지씩 자동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셀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시트 2의 데이터가 찍히는 순간에 시트 1에 있는 이 보고서 양식에 있는 데이터로 자동 연결로 다 되는 겁니다. 차트도 자동 연결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리드 안에 있는 데이터도 자동 연결이 다 되고 요 몇 퍼센트가 늘었다 줄었다도 자동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들을 저희 솔루션에서 아래 한글로 컨버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관부서들한테 데이터를 삼성 같은 큰 그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까지 메일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 메일로 쏩니다. 그러면은 이걸 특정 폴더에다가 싹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고 카피 페이스트해서 막 붙여놓고 한 다음에 통계 내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틀리게 들어오면 이제 또 난리가 아니에요. 통계가 틀리게 나와요. 데이터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문자 형식으로 넣어놔갖고 집계가 안 되는 수가 생긴다든지 뭐 하여튼 또 항목을 하나 추가해서 더 받아라 그러면 그 항목을 또 끼워놓자마자 또 이제 다시 배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건 이제 농림부 화면입니다. 실제로 웹에 있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유관부서에 계신 분들이 웹에서 등록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돼 있고 들어가게 있는 들어간 거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한 번 더 내려갈게요. 데이터베이스에 클라우드 상에서 입력하게 되면 웹상에서 입력하게 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이 내용이 이런 분석표로 버튼 한번 누르면 다 나오게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유관부서에 있는 데이터 집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어느 공공기관에 있는 통계 데이터인데 통계청에 있는 건가요? 하여튼 뭐 이런 가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통계 데이터를 다 넣어놨으니 또 여기 말고도 우리나라 통계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찾아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을 좀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것도 2016년도에 이미 저희 8년 전에 만든 G매트릭스라고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연어를 우리가 메타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메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 정보를 딱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G가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 해서 G매트릭스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 대목도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네요. 하여튼 그래서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시연을 하도록 하는데 11분 정도가 남았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저희 bims.co.kr을 치고 가시면 저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 데모 버튼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자마자 들어가셔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데모 버튼을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버튼을 치고 들어가면 요거는 아직 좀 비밀이라 아이디를 좀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요 챗GPT 하나만 따로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놨는데 지금부터 마이크를 잠깐 넘겨드릴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후반전을 맡고 있는 데모션 담당할 전규하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화면들은 여러분들과 실내를 기반으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라이브로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화면들을 보시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화면들은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시각화 화면, 어떤 뭐 지도를 기반으로 한다든가 차트나 도형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쉽고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다 가능하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리스트 화면이나 대시보드 화면들도 다 가능한데 보여드리면 그럼 복잡한 화면은요? 복잡한 화면 안 되잖아요. 복잡한 화면들도 다양하게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복잡한 화면이라고 하면 보통은 다들 뭔가 대단한 기능이라는 것도 생각하시는데 양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월말, 주간 보고서들 중간중간에 계산식이 들어가야 되고 양식들도 출력하면 딱 한 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들, 이런 양식들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요.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입력 기능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양식 자체도 기존 업무 양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DB에 저장되게끔, 지금은 제가 일부러 큰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유효성 검사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고 적당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저장되고 합계가 바뀌고, 시각화시키는 부분, 복잡한 형태의 양식 리포트, 그 다음에 입력 기능까지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저게 엑셀표입니다. 엑셀인데 웹에서 똑같이 작동되는 겁니다. 엑셀로 우리가 그려놓으면 담당자들은 엑셀은 쓰시잖아요. 그려놓고 웹에 올리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꼽히고 다시 조회를 누르면 조회가 돼서 웹 화면으로 그대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엑셀로 설계를 하면 요구사항을 만들면 웹으로 자동 변환되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엑셀로 어떻게 실제로 화면을 만드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고서 제작 과정을 시연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파워 유저분들, 현업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초급 개발자분들이 교육받아서 쓰실 수 있는 디자이너 도구입니다. 먼저 이미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화면들을 만들 수 있게끔 컴포넌트화 되어져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피벗, 화면 하단 부분에 이 정도 사이즈로 PPT 문서 작업하듯이 만드시면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DB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사실 복잡한 쿼리문이나 SQL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솔루션에 있는 기능 방식으로 해서 DB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자 근데 나 월별로 해서 상품의 브랜드, 그 다음에 컬러별로 해서 우리 제품 가격, 프라이스 볼 거야. DB에 있는 컬럼들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치를 통해서 실제로는 저희 소프트웨어 로봇이 SQL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사용자가 배치하는 걸 통해서 실행을 눌러주고 예쁘게 좀 보기 위해서 차트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밑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게끔. 지금 마우스 클릭 몇 번 했는데 실제로 DB에서 데이터가 조회되고 있고, 클릭을 하면 차트와 연계돼서, 차트는 아무래도 꺾은 선이 좋겠네요. 이 정도까지의 보고서를 지금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럼 아까 말씀했던 복잡한 양식 어떻게 만들어? 복잡한 양식은 저희가 새로운 MX 그리드라고 하는 UI 로봇이 있고요. 편집 버튼을 하기 전에 잠깐 저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저장을 시키고 편집을 눌러보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웹을 통해서 화면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 편집 버튼을 누르고 뜨는 거는 엑셀이 뜰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엑셀로 화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엑셀이 뜨고 저희 기능 아이콘이 앞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트북은요, 저희 회사에서 가져온 노트북이 아니고 전자신문에서 오늘 제공받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현재 시연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365 버전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의 기능 아이콘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로봇이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셀을 가지고 화면을 만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파일, 열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엑셀 파일. 저도 실제로 프로젝트 나가면 기존에 쓰고 있던 파일 주세요, 기존에 쓰고 있던 양식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양식도 다 작성되어 있고 안에 VLOOKUP 수식이 들어가져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계산식, 합계 수식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통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다가 vlookup이나 인덱스 매치 같은 함수들로 양식들을 다 작성해 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재활용해서 자동화 시킬 수 있다. 대신에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데이터만 저희가 DB에서 실시간 데이터로 바꿔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리프레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엑셀 파일에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옆에다가 카피해서 하나의 컬럼을 더 만들고 3월과 4월의 차이 는치고 3월 마감 데이터, 4월 계획 데이터 카피해서 수식으로 붙여넣기. 기존에 이제 개발자들이 코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컬럼을 만들고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서 만드는 것들, 이렇게 하지 않고 엑셀 함수만으로도 쉽게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UI봇이라고 하는 저희 엔진이 지금 엑셀 화면을 읽어서 외부로 전환을 시켜주고요. 웹상에서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작성했던 리포트가 오른쪽에 뜨고 있습니다. 잠깐 테두리도 좀 깔끔하게 지우고 자동조회 설정을 해서 마무리 짓고, 저도 여기 이쪽에다가 타이틀을 한자 네, 00 구분 마켓 자고 해서 사이즈만 조금 키워주고, 네, 원하는 형태 양식으로 만들어서 저장. 네, 그러면 실제로 작성된 보고서가 포탈에서도 바로 클릭했을 때 보여지고, 조회를 눌렀을 때 데이터와 함께 연계돼서 원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B하고 연계해서 시스템 화면을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현재의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챗 GPT와 연계한 지메트릭스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도 프레트를 해보면 300개, 400개 되는 많은 보고서를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GPT를 보시면 예제 문구, 상품별로 브랜드별로 우리 매출액과 판매 원가를 보여줘. GPT가 제 말을 인식해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제로 상품별 브랜드별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GPT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 그럼 이건 22년도고 올해는 이라고 입력하면 조건을 또 바꿔서 23년도 데이터를 찾아다가 보여줍니다. 23년 1, 2, 3월. 그러면 이제 분기도 알아듣는지 볼까요? 2분기도 보여줘. 네. 그러면 4월, 5월, 6월. 저도 지금 학습을 시키면서 되게 놀래고 있는 게 월별 데이터밖에 없는데도 얘가 분기라는 개념을 이해해서 2분기라고 치니까 2분기를 찾아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필요하면 브랜드를 빼고 월별로 바꾸고 필터링, 소팅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만의 관점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냐면요. 아까 제가 가로 세로 배치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GPT가 사람의 자연어를 인식해서 아까 제가 가로 세로에 배치하던 그 행위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어 인식은 GPT가 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오는 기능은 저희 아우디 플랫폼의 DB봇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브랜드별로 매출액을 차트로 보여줘 하면 이번에는 또 브랜드별 매출액을 인식해서 차트로 보여주고, 차트 타입을 막대로 바꿔보면 지금 스타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장 매출이 높네요. 이렇게 사용자가 기존처럼 보고서 메뉴를 찾아가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데모를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시간이 33초 남았습니다. 33초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리는데 혹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코드가 없는 제로 코딩 시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로 저 코드. 로우 코드 말고 제로 코딩. 제로 코드요? 마이크를 한번. 자, 로우 코드가 있고 노우 코드가 있습니다. 제로 코드라고 하셨는데 노 코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 코드는 지금같이 간단한 것은 다 노 코드로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거나 복잡한 프로세스가 하거나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리즘을 특수하게 짜서 파이썬 같은 걸로 짰다 그러면은 저희 프로세스보다는 코드 블록으로 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코드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특수하게 리터치를 해야 된다. 조금만 리터치 해야 되면 그 코드 블록을 빼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를 빼서 잠깐 수정해서 다시 넣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데서 조회한 사람들의 조회 이력을 로그로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조회라고 하는 코드 컴포넌트를 빼서 그 로그를 남길 수 있는 스텝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끼워넣으면요, 모든 화면에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코드 블록이 다시 끼워지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노 코드로 할 수 있지만 그 로우 코드를 섞어서 저희가 그래서 로우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드를 아주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 뒤쪽으로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